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남사친 여사친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봐봐, 내가 이렇게 있고 내 주변으로 이렇게 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처음으로 만드는 인간관계인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그 뒤로 친구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에서도 갑자기 엄청 막 영혼이 통하는 것 같고 잘 맞는 친구들이 생겨. 우리는 그걸 베프라고 하죠. 이 베프가 이 친구들 존에서도 가장 선두의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호르몬이 막 나올 때가 있어. 그때가 사춘기죠. 그때 이제 혼란을 겪게 돼. 이 선두에 있는 이 베프 애들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극변의 시기인데 이게 사실 바뀌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다시 이렇게 오면은 되는데 이게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문제도 똑같아. 이렇게 있을 때 친구들이 있고 베프가 선두에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이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게 연인인 거죠. 베프는 뭔가 눈만 마주치면 엄청 잘 통하고 영혼이 동일시되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눈 마주치면은 내 심장과 두뇌와 온몸이 따로 놀기 시작해. 아주 바운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보다는 멀지만 친구나 베스트 프렌드보다는 가까운 이 여기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연인이라는 인간관계가 이 사이에. 근데 이 연인이라는 포지션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 혼동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 사실 연애 초기에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연애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 연인이라는 포지션을 어디에 세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그래도 연인은 내 베스트 프렌드보다 오래된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로 밀어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밀었어. 뒤로 미루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친밀도가 너무 가까워. 아니 옆에다 둬야 되나? 하고 옆에다 둬. 그랬을 때 베스트 프렌드랑 연인이랑 똑같이 대하면 연인이 서운해해. 그럼 도대체 연인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지? 앞에 둬야 되나? 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연인의 포지션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모르고 그 연인의 포지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디가 알맞는 포지션인지를 알아가는 게 연애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베프랑 연인이 비슷한 라인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선이 명확해지지 않을 때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얘랑 진짜 막 베스트 프렌드고 너무 친한 사이야. 막 일주일에 5일을 만나. 근데 연인은 일주일에 이틀 만나. 그러면 연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랑 연애하는 건데 나보다 이 사람이랑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심지어 만약에 이 연인이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남사친과 여사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연인이라는 포지션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 남사친 여사친의 문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돼. 왜냐면 나이 먹으면은 조금 이게 덜해지거든요. 왜냐면 친구라는 포지션이 많이 밀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와이프나 남편이랑 친구처럼 막 베프처럼 잘 지내는 애들의 인간관계도를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 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만든 가정, 내가 선택한 가정이 있어. 원가정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원가정이 뒤로 밀려 있어. 그래서 이 선택한 가정이 우선시돼요. 이게 만약에 우선시가 안 되는 경우에 결혼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내 와이프의 노동력과 내 남편의 노동력으로 효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인간관계도를 보면은 내가 선택한 가정, 그리고 이 밖으로 있는 게 원가족, 그 밖이 친구들인 거야. 근데 이 친구도 베스트 프렌드 존이 있고 그냥 친구들 존이 있잖아. 이 친구 존이 조금 달라져요. 옛날에는 친구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지금은 거의 베스트 프렌드가 친구로 남고 나머지 그냥 친구였던 약간 얼굴 보면 인사하고 그랬던 애들은 거의 내 인간관계 밖이야.
내 친구라는 인간관계 영역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얘는 베스트 프렌드야 하는 그 베스트 프렌드의 경계선이 없어. 왜냐면 베스트 프렌드만 거의 남아있거든. 근데 이게 이 변화를 잘 살펴보잖아요. 연인의 포지션이 당당하게 지켜지는 사람들은 남사친 여사친의 싸움이 없어. 내가 뭐 남친이랑은 통화 20분 하는데 남사친이랑 통화 1시간씩 해봐. 그러면은 남친의 포지션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남친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야지 이 남친이 친구 앞에 바운더리 포지션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걸 못 지켜. 이걸 못 지키니까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줬을 때 나중에 연인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원가족을 뛰어넘기 시작한다? 베프, 원가족, 그리고 연인, 그리고 내가 돼.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가정으로 묶이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못 만나게 돼.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하고 이러면 친구들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이유가 당연해. 내 가정한테 충실해야 되고 아이 나오면 아이 키울 시간도 없고 가정을 하나 꾸리고 있는 시간도 바빠요.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지 이렇게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사친 여사친 문제는 내 연인의 포지션을 얼마나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그리고 선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미나님 그러면 선을 넘는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이거는 무조건 내 연인이 기분이 나빠하냐 안 나빠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사친을 일주일에 5번을 봐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2번을 봐. 이랬을 때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 나는 남사친 여사친 열려있어 라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내 포지션은 확고하니까 나는 그래도 너랑 다른 걸 하고 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잖아. 결국 이 남사친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막 남사친을 일주일에 5번을 만나는데 남친 2번 만나. 근데 이걸 남친 기분 진짜 나빠요. 그러면 나는 남사친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연인이 그냥 연인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연인이 배우자로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나는 배우자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친구라는 관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막 일주일에 5번을 만나야지 유지되는 관계다? 그럼 나는 그게 진짜 친구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냥 뭐랄까 시절 인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연인이 싫어한다면은 줄여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나님 연인이 배우자로 발전이 안 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치관 차이가 둘이 너무 클 수도 있어.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가치관도 크고 이런 가치관 차이가 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발전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연애를 통해서 다음에는 내가 연인 포지션을 어디다가 세울지 이걸 계속 배워가겠죠. 이 연인 포지션을 어디다 줘야지 화목하고 내 인간관계가 잘 조율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갈 거야. 분쟁 없는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 인간관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분쟁을 해야 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나는 굳이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나랑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간극을 좁혀갖고 요만큼을 조율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간극이 큰 사람을 만나서 조율하면 쉽지가 않죠. 나는 이런 경우는 많이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조율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연애를 겪어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지. 이런 사람을 찾고 이렇게 간극이 좁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조율을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이 사람이랑 선택적인 가정을 이루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연인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원가족과 선택한 가족의 포지션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속 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분쟁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인간관계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도 원래 인간관계의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마음을 너무 막 잘 열고 막 사람들 보면 다 착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심리 상담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내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너무 모든 사람을 처음 봤는데 너무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말고 내 인간관계 주변에 이제 친오빠도 있을 거고 뭐 베스트 프렌드도 있을 거고 뭐 연인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새로운 사람은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연인을 만났을 때 이 연인의 위치는 어디인가, 내 친오빠 뒤겠지?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보다는 솔직히 앞에 둬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베스트 프렌드는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뛰어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연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지금 소통을 해야 할 사람이고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위치를 마련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한번 되새기고 나니까 나도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더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경험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원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없어 왔지만 왜냐면 저는 굉장히 알아주는 유교거리거든요. 나는 남사친이 있다. 하지만 내 남사친은 1년에 한 번 생일 때 전화한다. 그럼 내 생일 제 생일 하면 2번 전화하는 정도? 그리고 만나는 거는요 미나님 2년에 3년에 한 번 정도 친구 결혼식 직장에서 그 정도 이제 친구야. 친구인데 얘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나는 애초에 내가 연락을 잘 안 해. 왜냐면 그건 내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 여자친구를. 그 여자친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든 괜히 이렇게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없어 왔는데 나도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남사친 여사친 문제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아보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